홈주거 아카데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주거 아카데미 RSA 과정에서 부동산 세테크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석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요즘 그 날씨 참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 오늘은 최근에 좀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정말 유명한 골프 스타지요. 네, 박세리 씨가 나와서 어떤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의 이제 빚을 갚아줘서 그동안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접하게 됐는데요.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뉴스 가십거리로 나온 것이 그 부모님한테 그 빚을 갚아주게 된 부분은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그건 징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많은 징여세 부담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사 제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얘기와 또 긍정적인 얘기, 기사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징여라는 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징여라는 것은 일단 징여를 해주시는 분을 우린 징여자, 징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얘기합니다. 법률용어로는. 그러면은 이때 징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적으로 부모님이 자식한테 해주는 걸 징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재산을 또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징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률용어로는 이제 부모님을 직계 존속, 그다음에 아들, 딸을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데요. 직계 지속인 존속께서 비속한테 주는 것도 징여가 되고,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게 징여해 주는 것도 징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자식의 유학비를 도와준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징여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어떤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면은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것은 검토가 돼야지 알겠지만 이게 징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여를 이제 해주게 되면 우리 현행 상속징여세 법률상은 징여를 받는 사람이 수증자, 즉 수증자가 납세물질로 돼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증자가 그 납부할 능력이 없게 되면 그 징여해준 자가 대신해서 납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규정을 우리는 연대 납세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 납세무의 책임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좀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징여라는 것이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만 징여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거꾸로 부모님에게 생활비 외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신 부분들이 발견이 됐을 때는 그 부분도 현금이 됐든 부동산 등이 됐든 징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징여하고 쌍두마차가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은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을 받게 되면은 내는 세금이 상속세가 되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기업의 이제 모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녀분들을 물려줬을 때 거의 조 단위의 세금을 상속세를 물게 된다. 아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징여뿐만 아니라 이 상속세도 이런 재산가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현행 우리가 상속 재산의 크기가 이제 비용 제할 거 제하고 난 순수한 재산의 크기가 30억을 넘어가게 되면 현행 규정은 50%의 상속세 세율이 부과됩니다. 징여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전체 재산의 거의 반 정도가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동산이 아닌 경영권을 주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주식으로 만약에 물려주게 되면은 세금을 주식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세금을 주식으로 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주식 수만큼 지분 비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경영권 지배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영권을 어떤 사모펀드 등한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매각을 하는 그러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국책기관에서는 상속세율을 지금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일본 못지않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좀 낮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으로 나온 그 국책기관에서 나온 안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순재산의 크기가 이걸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억 원까지는 10%가 되는데 이것을 3억까지는 6%, 그 다음에 뭐 30억을 넘어가면 50%가 되는데 최대 한도를 30%로 좀 줄이면 어떠냐. 그럼 사실은 50%낼 거를 30%만 줄여도 이 재산가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 부분에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부안이 이제 법령이 나올 것이고요. 이걸 토대로 아마 올해 말에는 국회에 계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좀 긍정적인 좀 기대감을 가져옵니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법제화돼서 또 정부안이 공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국회에 계류 중일 때 한 번 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것도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30% 한도로 낮춰질 전망이다. 자, 이런 긍정적인 얘기도 같이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